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조 엔지니어 김성룡입니다. 오늘은 이제 철근의 이음에 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철근에 정착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철근의 이음입니다. 철근의 정착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제가 이쪽일 거야. 아마 이쪽에다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이 여기 조금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철근의 이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철근의 이음, 여기서 또 제가 뭐 계산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철근의 길이 구하고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나 그런 데서도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철근이 우리가 이음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저는 이걸 이제 역학적으로 보거든요. 힘의 전달로 저는 봅니다. 철근의 정착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이제 힘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해를 하고 이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철근의 정착이 아니라 철근의 이음이죠. 철근의 이음 길이와 관계된 이야기 그걸 계산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에 관해서도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오늘이 아니라 철근의 이음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개념들입니다. 개념들을 좀 정리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간단하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철근의 정착에 대한 얘기를 지난 영상에서 했죠. 철근의 정착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잠깐 한번 짚어가 보죠.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으면 이렇게 철근이 있었어요. 그죠? 철근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힘을 갑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철근이 콘크리트에 어떻게 그 정착이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기를 이 철근의 정착이라는 것이 힘으로 보면은 철근에 있던 힘이 콘크리트로 전달되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이 콘크리트로 전달될 때에 그 철근 주변에 있는 부착 응력이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부착 응력이 크면 클수록 철근의 정착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리고 이것은 또 부착 응력은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와 연관이 있고 또 인장 강도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와 영향이 있다. 그리고 뭐 이런 좌우로 응력이 있을 때 또 철근 정착 길이가 짧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그림으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이렇게 철근이 자기 이제 있는 힘이 있는데 길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있는 힘을 콘크리트에다가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할까요? 이걸 갖다 힘이라고 할까요? 이걸 응력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힘이라고 하든지 이거는 이제 철근에 있는 S라고 하고요. 이게 철근이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래는 철근이 여기에 가장 많은 힘이 있었겠죠. 철근에. 그러다가 철근에 있는 힘이 쭉쭉쭉쭉 줄어들면서 콘크리트로 결국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근에 있는 힘이 줄어들게 되겠죠. 사실은 이게 이렇지 않고 약간 이런 선형이 아니라 약간 비선형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철근에 있는 응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요걸 갖다가 철근의 이음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철근의 이음은 철근의 정착과 마찬가지로 철근의 정착은 철근에 있는 힘을 콘크리트로 보내주는 과정이었죠. 철근의 이음은 뭐냐면 두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한쪽에 있는 철근의 힘을 다른 쪽으로 전달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한쪽 철근에서 다른 쪽 철근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매개체는 뭐냐? 여기에서도 콘크리트가 이제 매개체가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여기 옆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철근이 있고, 하나 철근이 있고, 그 옆에 또 이렇게 철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음을 하는 거죠. 이음을 하는데, 파란색으로 힘을 나타내 볼게요.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아까 파란색은 그 압축으로 했으니까. 인장력은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한쪽에, 이쪽 철근에 이렇게 그 힘이 있잖아요. 이 힘이 다른 쪽 철근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 둘이가 이제 그 힘의 평형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힘은 어떻게 전달이 되냐?
철근에서 철근으로 전달이 되는데 철근에 있는 콘크리트를 매개체로 해서 철근 다른 쪽 철근으로 힘이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힘이 전달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위에다 힘의 흐름을 나타내면 똑같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볼까요? 그래프로 이렇게 이제 1번 1번 철근, 2번 철근이라고 할게요. 1번 철근의 힘의 흐름은 뭐 여기도 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게 분명히 선형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생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FS2고 이게 FS1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거는 1번 철근에 있는 힘, 이 밑에 있는 거는 2번 철근에 있는 힘인 거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생각 볼까요? 황토색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에 있던 힘이 요 2번 철근으로 이렇게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옮겨가느냐? 이것도 당연히 인장력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철근에 있던 인장력이 콘크리트의 압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 콘크리트의 압축력이 다음 철근의 인장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걸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똑같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정착처럼 이렇게 이런 압축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철근과 철근 사이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트러타임 모델 알죠? 스트러타임 모델이 있으면 압축력이 있으면 압축력의 그 방향이 있게 되면 각이 있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인장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도 인장력이 발생하고 이쪽 인장력, 이쪽이 인장력. 근데 얘들은 서로 상쇄가 돼요. 근데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인장력이 상쇄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인장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이제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 뭐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나타낼 거는 그 철근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평한 응력이 아니라 그 힘의 전달로 인해서 생기는 그 철근 방향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그 응력을 갖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일단 그냥 타워라고 할게요. 이게 전단 능력은 아니지만 이건 타워라고 하지 말고 시그마 요거 시그마 수직,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어떤 분포로 보이냐면 어떤 분포로 보이냐면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철근 끝 두 개 있을 때 양 끝단에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응력이 가장 크게 되는 거죠. 이제 요걸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철근 이음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철근 이음할 때 같은 자리에서 하지 마라. 그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안 좋은지 여기에서 이제 이걸로 이제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안 좋은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철근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철근도 뭐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 딴 색으로 응력 수직 방향의 응력의 분포는 첫 번째 이음되는 철근들에서 이렇게 나타날 때고 두 번째 이음되는 철근에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 간격이 이제 어느 정도 좁죠. 그러니까 얘들이 중첩이 돼요. 똑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뭐라고 할까요? 시그마 1, 얘가 시그마 2라고 하면 이 크기는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2 이렇게 돼서 그 수직으로 작용, 물론 이게 정확하게 1 플러스 2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양 끝단의 철근의 양 끝단의 수직 응력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그 콘크리트에 균열이 또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피해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 줄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어떨까요? 어떻게 봐야 되지? 갑자기 모르겠네.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잠깐만요. 요렇게. 그럼 요것도 첫 번째 거보다 낫긴 하지만 그렇게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얘가 수직 응력이 되겠죠. 두 번째는 얘가
수직 응력이.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중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우. 좀 지나치게 왜곡해서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요게 이제 맥시멈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가. 요것보다 나은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요거 하나 연결하고 잠깐만요. 이게 헷갈리네 저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색깔을 바꿔서 얘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얘랑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크기가 최대 그 작용하는 수직 응력이 잘 고르게 분포가 되는 거죠. 요거 아니면은 뭐 아예 그냥 동떨어지게 놓던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아예 겹치는 부분이 또 없게 되겠죠. 얘랑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이 철근을 갖다가 떨어뜨려 줘라. 그 이음할 때 똑같은 자리에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요걸로 인해서 철근에 균열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요걸 갖다가 제가 보니까 그 어디에서 되게 이 철근에 이음할 때 철근에 있는 힘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그림이 이제 철근 이음을 하고 그리고 당겼겠죠. 당기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가 이제 균열이 가는데 그 부분을 갖다 자른 단면이죠. 이게 그 일본 분이신데 고토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 그분이 이제 실험을 하고 자기 논문에 올린 겁니다. 이게 되게 유명해요. 뭐 철근 이음 하면은 이 그림 항상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 이거 편집이 되나요? 뭔가 좀 그리고 싶은데 안 되네. 이거 분명히 될 텐데 제가 이거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아 여기 있네요. 네, 마크업이 되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다 얘는 좀 네. 이게 이제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좀 두꺼도 될 텐데. 네, 이렇게 좀 더 두꺼도 될 텐데. 네,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그 압축 응력으로 인해서 이런 사선으로 그 철근 사이에 콘크리트에 균열이 가고 그리고 마지막은 얘는 이제 이 부분에 그게 있죠. 저기 뭐야 수직 응력 그렇게 해서 여기 끝에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그 균열이 크게 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봐서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실험으로도 힘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 철근을 이음을 할 때 어떻게 힘이 전달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떠오르는 얘기인데 철근 이음 왜 하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철근 그냥 쭉 하나로 그냥 다 하면 되지 왜 하나? 그러니까 아니죠. 철근이 그 길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공장 생산할 때 그리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길이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뭐 조그마면 상관없겠지만 큰 건물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철근을 이을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도 다루어 줘야 합니다. 또 철근을 잇는 방법도 이렇게 인장, 철근, 여기는 이제 인장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 얘 둘을 갖다 이렇게 나란히 놓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있거든. 그 마지막에 잠깐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여기 그 철근 이음할 때 힘 전달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철근을 이음할 때 철근 이음 길이에요. 우리가 전에 이거는 제가 바로 그냥 철근 정착 가서 연결하면 되는데 철근 정착 길이 제가 그때 LBD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철근 정착 길이는 뭐 식을 써가지고 힘과 그 표면적 이 관계를 해가지고 그 정착 길이를 구해준다라고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착 길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도 근데 이제 그게 있었죠. 어떤 현상을 보고 그렇게 식을 써줬는지 그 콘크리트
가 주변에 있는 콘크리트에 힘이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부착 응력으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식을 유도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철근 길이를 정해줬어요. 거기다가 보통 이제 철근 이음 길이는 이건 뭐라고 하죠? 철근 이름이 L 모르겠네. 뭐라고 할지 그냥 L 이음 그냥 LV라고 할게요. 그냥 독일식 별칭하는데 LV는 요거에다가 어떤 그 개수를 곱해줘요. 그러니까 철근 이음 길이를 따로 구해주는 게 아니라 철근 이음 길이는 철근 정착 길이에다가 어떤 개수를 곱해줘서 좀 더 느려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철근의 이음 길이는 정착 길이보다 길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니죠.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철근 정착할 때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이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죠? 그래서 이거 당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이렇게 색깔 안 바꿀게요. 그냥 이렇게 그 압축력이 작용하면서 철근이 정착되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걸 갖다가 잘랐잖아요. 여기 잘라가지고 보여드렸어요. 힘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이렇게 온 방향으로 다 전달이 되겠죠. 왜냐하면 철근이 그 콘크리트 사이에 묻혀져 있으니까 이렇게 사방으로 그러니까 그 피복 두께가 확실하다면 이렇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철근의 이음에서는 어떠냐? 철근의 이음에서 여기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리면 이 옆에 얘가 이제 철근이에요. 철근 하나 1, 얘 철근 2, 1, 2 이렇게 되면 이 힘의 전달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착은 철근에서 콘크리트로 힘이 전달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 퍼지고 철근의 이음은 철근에서 철근으로 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주위에 있는 콘크리트로 다 안 가고 그냥 이쪽으로 철근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여기도 이 방향으로 뭡니까? 그 인장력이 발생을 하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근을 이음을 할 때 그 힘이 전달되는 면적이 철근의 전체 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근의 전체 면적보다 항상 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 전달되는 면적이 작으니까 당연히 힘 전달에 필요한 길이가 더 길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철근의 힘은 똑같잖아요. 철근의 힘은 정착을 하든지 이음을 하든지 철근 안에 들어있는 힘은 똑같아요. 근데 정착을 할 때는 콘크리트가 주변을 다 싸고 있으니까 다 이렇게 전달시키면 돼, 옆으로. 그런데 이음을 할 때는 철근이 이음될 철근의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 그쪽으로만 이제 힘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 면적이 전체의 면적보다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철근에 이음을 하려면은 길이를 더 늘려줘야 된다. 이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국 코드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에는 뭐 그래요. 뭐 LV는 그러니까 철근의 이음 길이죠. 철근의 이음 길이는 여기다가 그 개수를 곱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개수가 뭐 1.2나 1.4, 2.0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그 일단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철근의 이음 길이는 철근의 정착 길이보다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얘 개수가 바뀌는 거는 그 철근의 지름이 적으면 힘을 전달하기 더 좋은 것이고 왜냐면 표면적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좀 더 낮은 개수를 곱해줘도 되고 또 철근 이음 그러니까 한 자리에 철근 이음이 뭐 33% 이하면 뭐 1점이나 1.4 쓰고 33% 이상이면 뭐 2.0 이렇게 써야 될 거야. 그러니까 철근의 지름이 되게 크고 얼마 이상일 텐데 이게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뭐 16mm짜리인가 뭐 모르겠어요. 16인가 10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렇고 그 철근을 이음하는 곳에 철근이 뭐 33% 이상이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이음되는 철근의 퍼센테이지가 33% 이상이다. 그러면 또 철근 이음 길이를 길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철근 이음 길이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이제 계산의 영역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철근 이음할 때 철근의 힘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철근의 이음 길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에 이음할 때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놓는 거 말고도 용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철근이 있으면 철근, 뭐 이형 철근 이렇게 있으면 용접도 되거든요. 여기 용접, 제가 좀 작게 그린 것 같은데 여기 용접하고 여기 용접해가지고 용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마 이럴 거예요. 막 옆에 판을 갖다가 이제 대가지고 뭐 여기 용접하고 여기 용접해가지고, 아 이건 고정인데 고정이고, 아 이런 거 바로 이렇게 여기 용접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 할 때는 특히나 이 바로 용접하는 거, 요거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용접할 때 뭐 현장에서 용접하는 건 독일에서는 뭐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죠. 물론 뭐 용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용접하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퀄리티를 위해서는 용접하는 곳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용접은 특히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용접은 특히나 그 뭐죠? 그 피로 하중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진이 있는 곳에서, 지진을 고려해 줘야 되는 곳에서는 이렇게 철근을 용접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이런 피로 하중이 작용하게 됐을 때 피로 파괴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철근을 용접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런 게 나을 거예요. 첫 번째 보여드린 게 이거가, 근데 각 규정마다 어떻게 정의를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용접할 때는 아무튼 피로 하중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기 뭐야, 마지막으로 참, 지진 얘기하니까, 지진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수정 반응 계수 정의해 줬을 때, 그때는 저기 뭐야, 그걸 해줘야 돼요. 그 철근의 이음기를 또 길게 해줘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느슨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고려해 주는 거죠. 예. 이렇게 오늘 철근의 이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메일이나 아니면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